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 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전망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 펀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 총결산과 내년 전망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토픽은 금융입니다. 이 금융이 이 정부에서 뭐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아젠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특히 이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나름 아젠다 세팅에 굉장히 눈부시게 활약하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세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늘 바쁘고 활약 많으셨지만 올해 특히 바쁘셨죠? 아니 뭐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뭐 삼성을 비롯한 여러 그 대기업들이 많이 긴장하는 그런 이슈들을 던져주셨고 또 우리 금융 쪽에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가는 얘기로 얼마 전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소폭 올렸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와서 또 보면 미국은 금리 올리는 폭을 조금 속도를 늦추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잘 올린 거야. 우리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불장난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냐. 그런 이제 말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0.25%포인트 올린 것은 뭐 솔직히 그것 때문에 경제가 뭐 결단나고 뭐 아니고 뭐 아니면 경기 부양이 뭐 갑자기 장작불이 활활 타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시장이 한국은행의 향후 기조적 금리 정책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또 하느는 어떤 기조를 시장에 신호를 보내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라면 저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올리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미국이 올리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저는 원화의 평가 절하로 대응해야 될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해외의 요인으로부터 국내 통화 정책을 절연하기 위해서 변동환율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통화 정책은 조금 더 국내적인 요인에 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차가 좀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자본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든 하여튼 국내에 있는 자본이 이렇게 좀 유출되는 나갈 경우에는 이제 원화가 빨리 평가 절하를 해서 적어도 교과서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될 거다. 지금 이게 너무 떨어져서 그러면 원화를 갖고 있어도 그리고 원화의 금리가 낮아도 이게 평가 절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갈 때 충분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왜 다른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두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떤 경제의 어떤 그 위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 하나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워낙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서 우리가 워낙 환율 조작국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두 번째 거는 훨씬 답변이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재부의 외화자금 담당과 전원을 미국으로 1년 뭐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 연수를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절대 시장에 개입 안 한다. 관련자들 다 니네 재무 밑에 갖다 놓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감시해. 우리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앞부분이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요. 원화가 이게 교과서적으로 작동하려면 원화가 이제 급격히 절하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해서 앞으로는 절상될 거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지 이게 작동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불안이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시장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외환시장은 이 과도 조정이 일상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절상 기대가 생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초기 조정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리고 정부가 진짜로 우리 이거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외화자금과 사람들 다 미국으로 파견 보내는 거다. 라고 하면 저는 이게 알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교수님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금융 안정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다. 환율 메커니즘만 작동하면 뭐 그런 걸로 들립니다. 국내 통화량이 많이 풀린 거냐라는 건 이제 별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이제 외환 환율 정책을 그렇게 써도 경제 불안이 없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국내 통화량 자체가 너무 많이 풀렸다.
있다라는 말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황 때 하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흔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 불안정성보다는 이 실물, 경기나 이쪽을 챙길 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인식은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는데 저는 물이 안 보인다. 물이 안 보인다. 모래사장만 있다. 그렇죠. 바싹바싹 마른 모래사장만 있다. 그럴 때 노조면 노 다 부러지죠. 그렇죠. 네. 예. 네. 이제 실물을 걱정해 주셨는데 실물 중에서 일단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 영향으로 좀 악영향이 예상되시나요? 그렇죠. 예. 뭐 금리가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금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임대 수입을 할인한 현재 가치 합계가 그 자산의 이제 펀더멘탈인데 할인율이 올라가면 똑같은 임대료 수입을 받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수요도 약화되고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좋을 수는 없죠. 네. 근데 부동산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로 그걸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는 이제 뭐 오만 경제 상황에 소위 말하는 삼남한상에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 부동산을 잡으려면 조금 더 핀셋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른다면. 금리가 제일 오른다면 제일 큰 문제는 기존 가계 부채가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참 묘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어려울 때 조금씩 주면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심하면 뭐 에버그리닝 그래갖고 분식이 되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야, 너 원리금 갚어. 지금부터는 불안하니까 너 이자율도 올리고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이자만 갚다고 원금도 갚어. 그러면 실제로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가계부채에 이상한 설익은 대책이 들어가면 저는 잘못하면 터진다. 자, 이제 본론 중에 하나로 또 넘어가죠.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전서인 교수님 하면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을 올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큰 나름 또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맞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름대로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좀 뒤늦었지만 그래도 큰 고비를 넘었다, 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옆에서 그걸 좀 지켜보던 사람으로서는 조마조마하거나 아슬아슬했던 국면들이 참 많았고요. 특히 증선위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늘 뭐 금융위 관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금융개혁이 어렵다. 민간 어떤 금융시장의 발전이 어렵다 했는데 요번에도 보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 관료 참 문제가 많구나. 그래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금융감독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금융위의 반론이 나오든가 하겠지만 지난 이제 5월 달에 이거를 이제 고의 분식회계로 볼 거냐 중과실로 볼 거냐 가지고 조금 이제 거기서 좀 의도가 개입된 행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국회가 증선이 그 녹취록을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뭘까요? 저는 이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새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기업에게 회계 처리의 재량권을 주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제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경제 현실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딱딱한 규칙을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잘 해봐라 그런 것인데 재량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재량권을 적합하게 정당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네. 그것이 언제나 이렇게 쌍으로 가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재량권과 책임이 같이 가지 못했다라는 네. 거를 자각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자율과 책임을 이룰 것인가.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네. 지나서 그렇죠. 좀 평가를 종합적으로 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상패 심사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상장 예. 폐지. 예, 예.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정 교수님은 상장 폐지 될 거로 보십니까? 안 될 거로? 저는 삼바가 하기 나름이다. 상장 폐지 심사 기준 중에는 회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투자자 보호라든지 경영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삼바가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네. 있는 그런 걸 보이면 저는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새로운 무슨 뭐 투자자 보호 대책이나 경영 투명성 대책이 나온 게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한 길을 상장 자초하고 폐지 있는 거. 심사시 그렇게 앞으로의 대책 예. 이런 걸 중시하는 건가요? 그럼요. 기존의 그러니까 그 이제 것만으로 예,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과거도 중요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네, 1년 동안 그런 기간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알겠습니다. 내놔야 되는 것이기 또 한 때문에. 가지는 이게 불똥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계열사, 그렇죠. 예. 삼성의 어떤 그런 예. 승계 과정에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네. 다른 계열사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검찰 수사의 지향점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건의 배당 또 그렇고 예. 통상적인 이제 단순한 회계 사건 배당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 가면서 이 사건이 점점 더 이렇게 화장이 커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이제 그 담당 수사부가 네.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핏 들으니까 뭐 내년 초 안식년 아. 해외에 나가신다는데 우리 전 교수님이 일단 안 계시니까 뭐 이렇게 파장이 더 커지지는 않아요. 아이고 뭐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는 네. 예,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이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쪽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뭐 폭풍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하나의 구원군으로 나선 게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카드 수수료를 갑자기, 뭐 예. 대폭 낮춰줬어요. 대폭. 네.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가격 변수 이렇게 막 건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저는 되나요? 가격 변수를 건드린 것도 문제고, 네. 이제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가도록 자원이 이전돼야 되죠. 그럼 이제 그건 누군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문제는 부담이냐? 누구의 부담이냐, 누가 이 정책에 책임을 지느냐라는 것이고,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어려움을 만드는데 기여한 계층이 그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또는 이제 그 계층과 협의를 해서 부담을 나누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카드사가 과연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그렇게 심대하게 기여를 한 것이냐. 물론 뭐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나온 그 정책 방향은 그것보다 좀 많이 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카드 업계에서는 뭐 반발하는 게 당연하죠. 1조 몇천억의 업계 전체로 연간 이익이 1조 몇천억인데 그중에 8천억을 걷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진다면 뭐 사실 뭐 지주회사 하나가 1년에 지금 2조씩 영업이익 내고 있는데 예. 왜 카드 업계를 붙잡고 그러냐. 뭐 은행 보고 금리 낮추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냥 이렇게 누구의 돈을 뺏을 거냐로 본다면 꼭 일로 갔어야 할 그럼 가능성은 어떻게 없다. 뭐 제대로 아마 전공법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헤드쿼터와 일선 가맹점 간의
계약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카드 수수료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본사하고 가맹점이 나눈다면 네.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최근 거는 못 봤지만 카드 수수료는 오로지 가맹점 부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이익을 정의하는 과정에 그런 비용을 다 빼고 남은 부분이 이익이고 이걸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러나 빼는 과정의 비용은 사실상 분담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빼고 나머지가 다 이익이다. 그래서 그걸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은 다 이 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꼭 그 문제뿐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헤드쿼터 간의 계약의 불공정성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안에서 풀려고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무튼 이 정부에서는 그 뭐 금융이 그렇게 아주 핵심 코어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7월, 8월에는 갑자기 뭐 붉은 깃발법을 앞에 내세우시면서 은산분리 완화야만이 인터넷 이제 이슈가 있었죠. 마치 우리 경제의 네, 혁신의 뭐 화두인 것처럼 네, 네. 그때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정 들었었죠. 교수님은 약간 거기에 반대 입장이죠. 사실은 요번에 뭐 K뱅크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 또 3분기 경영 성과가 나왔지만 뭐 굉장히 그 감독자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숫자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IT와 뭐 금융의 결합으로 뭐 혁신 DNA를 무장해서 뭐 매기가 되고 지금 그런 것을 논할 상황이 아닌 경우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예, 내년에는 좋습니다. 어떤 이슈가 우리 금융권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력표를 하게 될까요? 조금 금융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입법 논점 중에서 가장 정부가 미는 논점은 차등 의결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상법 개정하면 무슨 뭐 다중대표 소송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자투표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그리고 뭐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상법 개정하면 다 차등 의결권 허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저는 이제 다른 상법상의 장치하고 함께 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면 차등 의결권이 과연 최선이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이거 하자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불쏘시개 같은 또는 에드벌룬 같은 멘트들이 나오더니 지금은 뭐 올인 모드로 슬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제일 큰 이슈고. 금리 인상 압박 프레셔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예. 미국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기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꺾인다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가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싸움이 네네.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네.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전망의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급격한 어떤 그 위축 뭐 이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위기는 언제나 한순간에 오고 그렇죠. 그게 부동산발 위기가 될지 외국발 위기가 될지 또는 뭐 다른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1990년에 일본의 그 주식시장 폭락, 그것이 이제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는데 우리는 지금 장기 침체로 들어가기 위한 거의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그리고 산업도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무엇이 그 격발 장치가 될지는 모르고 내년에도 그럴까요? 올해도 봄에 그리고 한여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기론이 몇 차례 아주 크게 불거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년에도 위기론을 달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증시를 엄호하고 있던 삼성, 현대의 착시 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이제 민낯이 자꾸 드러나기 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금리와 무관하게 한국을 예.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 골치 아플 수가 그렇죠. 있죠. 한국 경제 실력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하면 네.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한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또 준비해 가셨는데 이게 발표를 못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부분을 발표해서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모시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언론에 가져가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게 돼서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금융개혁의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이제 해체라는 단어가 좀 뭐 강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능 조정을 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해체하면 그 금융위원회 기능은 어디 기획재정부 쪽으로 금융위원회 기능은 둘로 나눠서 그중에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보내고 그중에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으로 보내고 그 대신 두 개는 다 각각 자른다. 뭐 사실 많이 해오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개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예. 그 액션 플랜이라는 그 세 페이지가 네네. 액션 플랜이고 거기에 이제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D-Day에는 이제 개혁적인 민간 인사로 금융위 부위원장이자 증선위원장 자리를 이제 선임해야 된다. 미리 예고 없이 갑자기 디데이에 탁 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원장 자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가 그렇습니까? 핵심이다. 고기를 탁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사임을 받거나 기능을 정지하거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능을 이관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부총리 뭐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도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해주는 의미는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며칠 전에 이제 새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잘 관심들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보면 새 내각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새 내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그런 것을 많이 간접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짚어보니까 올해 금융 쪽에 하여튼 다썼다는 했는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융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장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새해에도 아마 우리 경제의 시그널은 금융을 통해서 오지 않을까요?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